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 저는 진행을 맡은 장세은. 신예지입니다. 세연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또 네. 일주일 만에 그쵸, 만났는데요. 그쵸. 네, 그동안 국내 증시 분위기가 또 괜찮아서 음. 주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가져오는 리포트들, 중국 화장품에 코인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오늘 리포트들이 좀 제일 다채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빠져들어 가지고 읽어 봤는데요. 그리고 또 진짜 세연님은 이 주식 투자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요새 뭐 삼성전자 이슈로 전자장비 쪽도 핫하고 또 북극항의 테마주도 올라오고 하는 것 같은데 세연님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종목을 좀 추천받고 있나요? 네, 저는 최근에 방산 섹터랑 실적 음.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하나오션까지 추천을 받았는데요. 어. 그때그때 들을 땐 '오 이거 괜찮다.' 싶다가도 네. 결국에는 항상 조금만 더 들고 있을 걸 하면서 아쉬움이 조금 아 남더라고요. 네네. 그게 제가 주식을 좀 쉽게 못 끊는 음. 그런 거기도 음. 하 합니다. 아이 보통 차익 실현 몇 프로 정도 하면 매도한다 이런 것도 정해 놓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단타로 매수를 한다면요. 세연 님만의 투자 원칙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음. 매수가 기준으로 10%는 올라 줘야 그 매도 타이밍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 고수의 느낌이 나는데 네. 이렇게 세연 님의 투자 원칙도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오늘 다양한 실적이죠. 폭스바겐, 에코랩. 그리고 중국의 소비 트렌드와 기업 마지막으로 코인까지 들고 왔습니다. 예진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리포트는 하나증권의 폭스바겐 상반기 미국 관세 비용만 2조 원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2분기 실적을 보면 판매량은 전년비 1%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3% 감소한 808억 유로, 영업이익은 무려 30%나 감소한 38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7%로 1.8%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판매량은 늘었는데 매출과 이익이 크게 줄었다니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걸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미국 관세 비용입니다. 폭스바겐은 상반기에만 미국 관세 비용으로 13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구조 조정 비용, 이산화탄소 규제 관련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승용차 부분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린 건데요. 반면 금융 서비스 부문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하며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관세 부담이 이렇게 크다면 폭스바겐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일까요? 네, 리포트에 따르면 폭스바겐 미국 관세 영향을 반영해서 연간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기존 5.5%에서 6.5%대에서 4%에서 5%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인차이나, 폴차이나 전략을 통해서 중국 시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7년까지 30개, 2030년까지 50개의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판매는 상반기에 65.7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비 4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신규 주문이 177.1만 대로 19% 증가했고요. BEV 주문 잔고도 92.5만 대로 9% 늘었습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는 잘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혹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현재 폭스바겐의 주가 2025년 추정치 기준으로 PE 5배 중반, PB 0.3배 수준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 5.5%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주요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리포트는 미래에셋증권의 에코랩 리뷰 AI 예측 초과 달성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에코랩은 2분기에 총 매출액 40억 2,500만 달러로 전년비 1% 소폭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억 1천만 달러로 8.1%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17.6%를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주당순이익도 각각 6%대, 7%대 증가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여준 건데요. 네, AI 모델 예측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지금 어떤 지표들이 특히 좋았나요? 네, AI 통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에코랩의 주요 지표들이 AI 모델 예측치를 대체로 하회했습니다. 특히 총 매출액, 기관 및 특수, 매출 총이익 등이 모델 예측치를 의미 있게 초과 달성한 건데요.
이러한 성장은 산업용 물과 해충 방제 부분의 매출 증가가 주도했습니다. 산업용 매출액은 전년비 2%대, 해충 방제 매출액은 7%대 증가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헬스케어 부문이 아쉽게 매출이 좀 감소했는데요. 그럼 경영진은 이번 실적에 대해 어떤 코멘트를 남겼을까요? 네, 크리스토프 백 CEO는 원 에코랩 성장 전략, 혁신적인 제품 개발, 그리고 강력한 가치 가격 책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12%에서 15%의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와 가치 가격 책정에 집중해서 성장과 마진 프로필을 향상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에코랩 주가가 지난 3개월간 3.4% 상승했지만 나스닥과 S&P 지수 대비 각각 마이너스 17%대와 마이너스 11%대 초과 하락했습니다. 주요 비교 기업인 3M은 10.2%대 상승했으며 프록터 앤 갬블은 마이너스 2.8% 내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에코랩 주식은 PER 33.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이 지수 네. 대비 부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리포트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금리 인상기 동안 높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기록하는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랩도 현재 PER 33.7배로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참 다행인데요. 시장의 긴축 기조 속에서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부문의 매출 감소와 같은 일부 사업 부문의 약세가 전체적인 성장 모멘텀에 대한 우려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잘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는 반응인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매출 총이익률이 44.8%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17.6%로 개선되는 등 마진 개선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및 리스 매출 비중이 증가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중국 소비 트렌드로 눈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중국 MZ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가 화장품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연님, 이번에 관련 리포트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중국 MZ세대가 화장품 소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KB증권 리서치팀이 중국에서 열린 신소비 포럼에 참석해서 그 변화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중국 MZ들은 왜 그럴까라는 주제로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아트토이부터 음료, 그리고 화장품까지 총 40개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화장품 세션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미팅에는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 몰릴 정도였고요. 이게 그렇게 인기라면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거네요. 네, 핵심 키워드는 단연 차별화였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고르지 않습니다. 리서치에 따르면 50%는 효능에, 그리고 44%는 성분을 가장 중시합니다. 즉 어떤 브랜드냐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효능을 더 본다는 거는 이 브랜드 이름보다는 효과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효능 중심 소비가 확산되고 있고 이런 니즈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의 제품 세분화 그리고 남성 키즈용 라인 확장도 활발합니다. 특히 아스텐홀딩, 리드라인 같은 브랜드는 AI 분석 기술, 기능성 제품 개발을 강조하면서 기술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화장품 소비도 클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커질 수가 있나요? 네, 하지만 현재 1인당 화장품 소비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은 100위안도 안 되지만 미국, 유럽, 한국과 일본은 모두 300위안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거네요. 네, 그렇죠. 2028년까지는 중국은 연평균 8.5% 성장할 계획이고요. MZ 세대는 화장품을 자기 투자로 인식하면서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가심비 소비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가심비라 그러면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목받을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이후에 프리미엄 브랜드 성장률이 매스 브랜드, 즉 보급형 브랜드를 역전했고 온라인 중심 소비에서 오프라인 체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도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유통이나 홍보 전략을 넘어서
기술력과 브랜드력을 모두 갖춘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할 종목이 바로 마오거핑 화장품인데요. 중국판 정샘물 뷰티라고 불리는 브랜드입니다. 이어서 KB증권의 또 다른 리포트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오거핑 화장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오거핑은 중국의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마오거핑이 설립한 브랜드로 중국 로컬 브랜드 중 유일하게 프리미엄 시장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2023년 기준 중국 화장품 시장 매출 12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브랜드 중심의 시장 속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이크업 중심으로 스킨케어, 향수, 바디케어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브랜드로서의 깊이와 확장성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에 좀 포지셔닝 했다는 게 인상 깊고요. 중국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인식이 강한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오거핑의 투자 포인트는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높은 브랜드 영향력입니다. 중국 전통 미학을 담은 브랜드 콘셉트로 샤오홍슈와 틱톡 등에서 팔로워 수 기준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현지 소비자들의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SNS 존재감이 아주 확실하면은 MZ 세대 잡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둘째는 다양한 제품 라인과 수익성 개선 기대감입니다. 특히 스킨케어 제품은 ASP가 높고 판매 비중도 40%대까지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마진율 개선이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셋째는 높은 재구매율입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전략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고요. 2024년 기준 전체 재구매율은 30.9%까지 상승했습니다. 와, 이 재구매율 30% 정도 되면은 진짜 충성도가 강한 거잖아요. 저도 화장품을 그렇게 자주 똑같은 걸 사진 않는데 그게 결국 브랜드 파워인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데요. 마오거핑의 향후 3년 매출 연평균 성장률은 29%, 12개월 선행 ROE는 28.8%에 달합니다. 하지만 12개월 선행 PE는 33.3배로 글로벌 프리미엄 대표주자 에스티로더의 38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장성과 수익성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이미지는 유지하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선 좀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네, 하지만 물론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시장 경쟁 심화입니다. 중국 내외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시장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제품에 대한 반응의 불확실성입니다. 화장품 산업 특성상 9에서 12개월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되는데 시장 반응이 미온적일 경우 매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빠르게 변하니까 이런 변수에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결국에는 이 운영력이 핵심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만 마오거핑은 핵심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의 이슈와 실적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세연님, 요즘 새로운 코인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에테나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13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대규모 매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에테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가족이 코인을 샀다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 시장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에테나를 주목해야 될까요? 네, 트럼프 일가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줄여서 WLFI인데요. 이 조직은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기반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WLFI가 보유 중인 에테나는 약 62억 원 규모, 즉 450만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도 우린 디파이를 믿고 가상자산은 미래라고 공식 발언했을 만큼 에테나를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냥 한두 개만 이렇게 사본 게 아니라 아예 그 포트폴리오에 좀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시장에서는 에테나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서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실제로 에테나는 업비트 주간 상승률 2위를 기록했을 만큼 단기 급등했고요. 이미 빗썸과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서도 상장된 상태입니다. 그럼 업비트 상장 효과도 굉장히 컸겠네요. 또 요즘 신규 코인 상장되면 단타 매수세도 네, 물리니까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번에 에테나의 네. 정체에 대해서 한번 네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에테나는 단순한 테마 코인이 아닙니다. 에테나는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E를 발행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이 USDE는 USDT나 USDC처럼 1달러에 연동되지만 전통 자산이 아닌 이더리움을 담보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델타 중립 전략인데요.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해당 가치만큼 숏 포지션을 잡아서 상승하든 하락하든 담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이거 진짜 금융공학이네요. 그러면 그냥 유행 따라서 오르는 좀 짧은 이런 민코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밈코인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음. 게다가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에 서명을 하면서 관련 생태계인 에테나와 이더리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에서는 트럼프 일가의 에테나 투자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한컴 위드와 다날이 손잡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 디지털 금융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 위드는 결제 인프라 전문 기업 다날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기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컴위드의 금 기반 디지털 자산 보안 기술에 다날의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를 결합하여 안정성과 실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둘 다 진짜 굉장히 오래된 IT 기반 회사잖아요. 네. 저도 이름을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특히 함컨 위드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좀 합치면 확실히 실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번 협업은 단순히 코인 발행이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사는 외국인 대상 키오스크 금융 서비스, AI 안면 인식, 양자 내성 암호를 활용한 글로벌 보안 시스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능이 탑재된 비수탁형 지갑 출시 등 복합적인 실생활 적용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날은 국내 대학가와 주요 상권의 키오스크 인프라를 구축했고 외국인 특화 선불 카드까지 준비 중입니다. 외국인 전용 키오스크 너무 신기하고요. 일단 선불카드, 암호화 기술까지 이게 거의 뭐 미래형 은행이 한국에도 좀 도입이 되는 느낌인데요. 네, 한컴 위드가 지금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들이 발행 예정인 아로와나 골드 토큰은 실물 금 1g당 1토큰을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자회사 한컴 금거래소와 협업해 금 실물을 연계하고 국제 금 시세를 반영하는 오라클 시스템과 POR 중비금 증명 감사 체계까지 구축해 스테이블 코인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금 기반 코인이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두 소식 모두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개념적 자산이 아니라 실제 금융 서비스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물론 국내까지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을 연결하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까지 짚어보면서 오늘 준비한 글로벌 리포트들 모두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오늘은 폭스바겐과 에코랩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실적부터 중국 MZ세대의 소비 변화, 그리고 마우거핑처럼 주목할 만한 로컬 브랜드, 마지막으로 에테나를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까지 전통 산업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투자 인사이트를 담아봤습니다. 맞아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시장의 방향성과 변화도 함께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국 소비 트렌드나 디지털 금융 인프라처럼 단기 실적 이상의 장기적 방향성을 짚어보는 게 요즘처럼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선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회차에서도 또 흥미롭고 깊이 있는 리포트들로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안목을 넓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 리포트의 장세은 저는 신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